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올해 51세입니다. 반평생 살아보니 친구 필요 없어요. 특히 싱글이신 분들은 건강, 돈, 정상적인 가족 이 세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직 저 나이까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저 나이가 오겠죠.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50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50살. 아직 50살까지 가지 못하신 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힘을 가지기 힘들어요. 네. 힘이 약해지죠. 왜냐?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힘이라는 게 뭐예요? 권력이죠, 권력. 근데 이 권력은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그리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52세 되면 사기업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보다 은퇴하신 분이 더 많아요. 은퇴하신 분들, 나오신 분들. 특히 대기업 다니면 저 나이면 사실 버티기 힘듭니다. 진급을 하지 않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대기업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진급 티오가 쪼그라들죠. 만약 이제 대기업 단위 회사에 많이 남아있다면 보통 짬사장 또는 이제 부장인데 이제 회사에 성과가 없고 회사가 이제 요즘에 사정이 안 좋으면 희망퇴직 같은 거 단행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많은 기업에서 희망퇴직 하는데 사실 이럴 때 난감하죠. 나가면 할 거 없는데 회사에 내보내니까. 근데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죠. 그냥은 안 나가니까 이제 희망퇴직 돈 줘가면서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나마 뭐 대기업들은 좀 낫죠. 돈이나 주니까. 근데 보통 중소기업은 뭐 기본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퇴직금 주 끝입니다. 퇴직금도 바로 안 준 경우가 많아 있어요. 이게. 아무튼 저 나이까지 진입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경험하시니까 어때요? 보통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죠. 뭐 친구 필요 없다, 친구에 목매지 마라, 이런 영상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지나가면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보면 그게 있어요. 뭐 쇼펜하우어 명언에 보면 인생 원래 혼자다, 친구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영상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이제 뭐 정신과 의사분이나 좀 이제 그런 그 교육계 계셨던 분들이 보면 이제 친구에 너무 목매지 마라,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다가 상처받는다, 이런 주제 영상도 본 적 있어요? 뭐 안 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나이 먹으면 사람한테 뭔가 이제 좋은 기억보다 좀 나쁜 기억이 더 많아요. 나쁜 기억. 나이 먹어도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좋은 사람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친구 얼마 안 남죠. 근데 그 남아있는 친구도 그나마 좋은 친구죠. 남은 친구보다 이제 없어진 친구가 더 많죠. 안 만난 친구가 더 많잖아. 나이 먹어서 만난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요. 왜냐? 그 친구들은 그래도 소중한 관계를 유지했으니까. 왜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냐면, 친구가 뭐 정말 쓸데기 없다, 뭐 도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친구를 하더라도 어떤 그런 물질적인 도움은 못 해준다는 겁니다. 네. 서로 간에 어떤 어려움 같은 그런 도움은 못 해줘요. 네. 그리고 보통 나이 먹으면 아무리 한 동네에 살았던 친구라 하더라도 이해관계나 아니면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친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뭐 회사 다니고 다 똑같은 뭐 대학교 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공 다르고 이제 일하는 거 다르고 그러면 가치관, 주관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릴 때 봤던 그 친구의 모습하고 나이 먹어서 보는 친구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보통 나이 먹으면 어떤 성격이나 이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면 이걸 맞추기 힘들어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자아가 세잖아요. 고집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차이 나는 거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면 보통은 이거 맞추기 힘들어. 그래서 친구를 하더라도 너무 의견의 차이가 나면 사실 안 보게 돼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건강 중요하죠. 뭐 건강은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먹으면 몸이 아프고 고장난 시기가 딱 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이까지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50살까지 가신 분들은 그래도 건강관리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정말 차이가 납니다. 저 나이까지 가신 분들 중에 알 거예요. 생각보다 건강관리 안 하고 좀 몸관리 신경 안 쓴 사람들이 많아. 몸관리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한 50대면요 아파요. 많이 아파 이게. 네. 확실히 이러면 그게 있어요. 한 40초만 넘어가면 그래도 운동하고 이제 식단 조절하고 했던 분들은 동안이거나 딱 봐도 있잖아요. 좀 생기 있어 보여요. 근데 왜 그런 분들 있죠. 남자분들 중에 막 힘든 일 하고 뭐 술 담배 같은 매일 하고 막 배달 음식 먹고 이랬던 분들이 나이 먹으면 확실히 노쇠해집니다. 얼굴도 안 좋고요. 그리고 살도 찌고 뭐 피부색도 변하고 이렇게. 그럼 건강에 나쁜다는 거잖아. 그렇게 뭔가 건강 방치하다가 나이 먹어서 정확건지 봤는데 뭐 암 2기다, 뭐 간경화다, 고혈압이다, 간염이다 이런 거 진단받는 분도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건강은 나빠지고 나서 지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지켜야 돼. 평소에. 우리나라는 보면 막 이제 의사가 당신 암 걸렸으니까요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병 벌리고 나서 알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 미리 대처해야 돼. 미리. 이미 막 몸에 암이 전이되고 막 안 좋은 상태에서 알아도 이제 완치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하고 생기 있을 때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입니다. 친구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의 교류가 필요하다면 가족이랑 소통하면 됩니다. 결국 남는 건 가족입니다. 평소에 잘 챙겨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마 이분은 좀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정을 그리워하는 분 같아요. 예. 보통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신 분들이 그런 부모님에 대한 부재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더라고요. 예. 어차피 인생 혼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인생 혼자이기 때문에 모든 거 혼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뭔가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혼자이기 때문에 네가 살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는 혼자서 웬만하면 해결해 이 말입니다. 무조건 혼자 지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랑 같이 있던 사람도 언젠가 떠날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다. 예를 들으는 거잖아.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이혼한 사람 엄청 많잖아. 안 그래요? 그럼 혼자 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사람마다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라고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이혼하는 케이스 진짜 많거든. 책을 자주 보잖아요, 여러분. 막상 내가 원하는 짝을 찾아서 결혼했지만 혼자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같이 살다가 둘 중에 한 명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도 죽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 다 예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라고 하지만 결국 중국에 가서는 함께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갈지 상대방이 먼저 갈지 알 수 없고, 아니면 뭐 서로 살다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별거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혼하거나 그러면 혼자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살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는 웬만하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야 됩니다. 밥 해먹는 것도 혼자서 먹어야 돼. 왜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아버지분들 보면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있지 않나요? 예. 그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엄마가 해주다 보니까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 남자분들 요즘 살림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그냥 번거로울 뿐이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게.
근데 아버지분들은 태생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다 챙겨주고 하다 그렇게 평생 살다 보니까 갑자기 엄마가 자리 비우고 이제 막 갑자기 못 살겠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페인처럼. 그런 분도 있잖아 이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옆에 배우자가 있다 해도 배우자가 내 옆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누군가 같이 살더라도 그 사람이 없을 때도 나는 혼자 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면 너무 감정이 기대는 경우가 많아. 감정에. 사람이 너무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혼자라는 것은 평생 혼자 살아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이 내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뭐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도 그런 거에 너무 못 매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남는 건 가족이다. 근데 가족도 가족다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가족이 최고라고 하지만 가족이 최고가 되려면 그 가족들도 가족다워야 돼. 근데 우리나라 보면 가족답지 못한 가족들이 굉장히 많잖아. 왜냐하면 이제 부모나 형제 중에 앞가림 못해가지고 짐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게. 가족 중에 정말 엑스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괴롭거든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막 도박쟁이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비투한 사람이 있고 집 날려먹은 사람도 있으면 남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수도권에 이제 신도시에 그 상가를 무리하게 연끌해서 분양받았다가 그 분양받은 행동 잘못한 행동한 것 때문에 남은 식구들이 다 힘든 거야. 연끌이 그런 게 있고 연끌이 잘못되면 한 명 있잖아 한 명이. 그 행동 한 명 있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그 데미지를 다 같이 입어 이게. 가족 구성원들이. 내가 저 일을 벌린 게 아닌데 뒷수습을 같이 해야 돼 이게. 그게 연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서로 이제 말썽 안 피우고 큰일 안 벌린다면 정말 가족이 좋죠. 근데 가족이 막 일 키우고 크나큰 상처를 주고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의 골이 있다면 뭐 그런 가족은 사실 살아가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어떤 가정에 따라 다릅니다. 오히려 같이 살면 맨날 싸우고 얼굴 붉히는 가족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안 보고 살아야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도 가족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